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모돈입니다. 오늘은 무역회사에서 제품을 런칭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원가, 판매가, 산정 공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총 5가지 챕터를 나눠서 설명해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견적 가격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네이버 스토어팜 열풍이 불면서 1인 무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서칭하여 런칭하는 과정이 낯설고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 유통, 판매 구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산업군에서 유통 마진 구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고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우선 해외 제조사와 컨택이 되고 샘플을 받아보며 관심 제품에 대한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퀄리티를 확인하신 후 확신이 든다면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적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견적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코텀즈란 인도, 위험, 비용을 설정하는 운송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운송 조건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가령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야식을 주문하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5,000원짜리 족발에 배달료가 추가되어 28,000원이 되죠. 때론 너무 먼 곳은 추가 요금을 별도로 받아 29,000원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 보험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느냐를 대략적으로 합의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족발집 사장님은 셀러고 우리는 바이오고 그 중간서 배달해주는 사람은 포워딩 업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 조건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워크란 공장 인도 조건이라 불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으로 운송, 보험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B 조건이란 매도인, 셀러가 수출국 항구의 선박의 적재까지 완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항구까지 운송 비용이 포함되겠네요. 그러므로 EX워크의 운송비, 통관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견적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CIF 조건이란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CIF 조건은 목적항, 즉 수입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FOB 조건의 운송비, 보험료가 합산된 가격으로 견적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실무적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통하여 견적을 확인한 후 비용 계산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해외 거래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내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송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격 내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역을 하는 경우 국내 포워딩 업체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3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포워딩 업체별로 견적가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포워딩 업체별로 대륙별 강세를 띠는 견적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가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통구조. 자신이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산업군에 대한 마켓, 시장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듯이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구조가 일반적으로 가장 탄탄한 유통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제조사, 도매상, 최종 소비자의 구조로 많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도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제품의 유통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수입상,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 1인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해외 제조사에서 받은 견적을 통해 어떠한 유통구조로 제품을 판매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물품을 수입하여 어떻게든 팔리겠지 한다면 100% 망합니다. 자신이 도매상에게 납품을 하면 다음과 같은 루트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해외 제조사, 수입상,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 반대로 자신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해외 제조사, 수입상, 최종 소비자의 판매 구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게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수입하면 창고, 임대 비용 등은 제품이 완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수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셔야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수익 구조에 따른 원가, 매가, 마진율 공식. 자신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유통 구조가 명확히
정해졌다면 납품하고자 하는 가격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판매가를 산정하는 공식을 설명하는 것이니 제품 판매 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원칙을 알아야 변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제조사, 수입상,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 챕터 1에서 설명드렸던 인코텀즈 FOB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시한 제품 한 개당 가격을 1달러라고 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 통화는 대부분 달러 혹은 유로화로 제시될 것입니다. 최근 달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환율 리스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달러는 1150원, 유로화는 13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 달러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이 국내 통관할 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관세라고 부르는데 제품마다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HS 코드라 불리는데 이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HS 코드마다 다른 세율이 부과되는데 기본 세율은 8%입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10%를 더 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운송 방법은 제품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해상 또는 항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상 운송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상 운송은 기본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또는 40피트 컨테이너로 설정이 되는데 해상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가격당 2에서 5%로 계산할 수 있고 항공은 7에서 10%로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딩 회사에서 좋은 견적 가격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세 군데 정도 견적 가격을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즉 포워딩 업체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남미, 북미 등에 대한 최고 견적 가격의 강점을 띠는 곳이 다릅니다. 자, 계산을 하자면 단위 가격 FOB 가격을 1로 하신 다음 환율 1100을 곱하시고 관세, 부가세, 해상 가격을 곱하시면 다음과 같이 가격이 산출됩니다. 1394원이죠. 이처럼 계산된 가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격으로 원가라 보시면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재료, 임대료 등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보시면 되죠. 즉, 자신의 이익이 0인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유통구조에 따른 판매가를 계산하는데 마진 20%를 붙이려면 100에서 20을 빼세요. 그럼 8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00분율로 환산을 해야 하니 100으로 나누면 0.8이 나옵니다. 1394원에서 0.8로 나누세요. 그러면 1742원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윤이 계산된 가격으로 공급 가격인 것이죠. 다음과 같은 판매 구조에서 오퍼상 20%, 도매상 30%, 소매상 35%로 계산을 하면 오퍼상은 도매상에게 1742원에 공급을 하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2488원에 공급을 하며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3828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조사가 오퍼상에게 공급한 1150원에서 시작한 가격이 최종 소비자는 3828원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의 10%를 더 부담한 가격인 4211원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매상이 공급하는 가격이 3828원에 10%를 더 가산한 가격으로 1.1을 곱한 가격입니다. 어때요? 최종 소비자인 너와 내가 왜 해외 직구를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오퍼상, 도매, 소매상의 이윤을 모두 합치면 해외 제조사 공급 가격인 1달러, 1150원에서 약 3.6배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유통 구조가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고 유통 구조에 따른 이윤을 조정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쟁사 원가 추정하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로 유통 구조가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의 소매상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포상이 도매상을 한다던가 도매상이 직접 수입하는 구조죠. 네이버에서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면 최저가부터 파워랭킹 업체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에서 산정된 공식으로 활용하여 역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개를 방지하고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이 11,000원인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품의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을 역산하면 11,000원에서 1.1로 나누시면 만원의 공급 가격이 나오네요. 오퍼상, 즉 공급하는 사람이죠. 최종 소비자. 이 가격이 만원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에 접속하셔서 비슷한 제품을 서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검색하시는 건 힘드시겠지만 알리바바에 등록된 제품들의 라인, 제품들의 가격 라인을 확인하시면 오퍼상이 얼마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최종 소비자 가격 산정. 유통구조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런칭할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는 해외 제조사의 견적 가격에서 공급가를 산정하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마진율을 계산하신 다음 기존에 형성된 최종 소비자 가격보다 너무 비싸다면 판매 여부를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런칭을 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제조사에게 가격을 내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 조건 변경하기. 처음에 설명하였던 해외 제조사의 운송 조건에 따른 견적 가격이 상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송 조건 EX워크 FOB, CIF로 변경하면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제조사의 견적 가격이 아닌 포워딩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품 요구하기. 20피트 컨테이너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증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설탕 12톤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를 꽉 채우면 약 12톤을 채울 수 있는데 증품을 1톤 정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물량이 증가함으로 견적 가격, 즉 단위 가격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움츠러 드시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외 제조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대금 지급 방법 변경하기. 만약 해외 제조사에서 단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대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구조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구조를 선택하신 경우 도매상에서 계약금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해외 제조사에서 먼저 30-40%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수입 통관 이후에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에서 재고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자 싸움입니다. 자신이 지급할 대금을 추후로 미뤄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숨통을 튀게 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 FTA 활용하여 관세 절감하기. 원가 산정 공식에서 기본 세율을 8%로 책정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중국 등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8%의 기본 세율에서 0%로 낮출 수 있고 또는 할당 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율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절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무역회사에서 제품을 런칭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원가, 판매가 산정 공식은 1인 무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벌써 구독자가 55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